지금 윤석열 KBS 대담은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 없었다. 예, 저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는데 보자 한 10분 정도 지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괜히 방송에서 보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면서 보긴 봤는데 괴로웠습니다. KBS 대담을 올려놓고 윤석열이 이걸로 면피가 될 줄 알았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의 원리를 몰라요? 얘네들은 벽치고 방어하는 것만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도 그 지랄을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벽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렇지.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디올백 하나 갖다 주면은 그거 어떻게 거절해. 그런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벽치고 뭔가 뭐 하는 척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장범 아나운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입장이 아닌 것처럼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박장범 아나운서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굽신거리기 시작하면서 쇳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박장범 아나운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의연하고 좀 당당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태도에서부터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네. 자, 설 민심에 기름 부었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치 이야기 안 하는 집도 있죠. 정치 이야기를 하는 집에서 그 밥상에 뭐가 올라가겠어요. 물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는 사람이 선물 갖다 주는데 어떻게 거절해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뇌물 받아놓고 저렇게 뻔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얘네들의 원래 의도는 설 밥상에 윤석열의 김건희 쉴드를 올리고 싶었으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김건희의 디올백이 밥상 위에 지금 반찬으로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30%의 지지자들에게만 먹혀도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담을 이어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자 포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 포함해서 전 언론이 전부 다 비판적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조금 이제 봉창 60분이다 지루한 영화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지루한 영화였냐면 그게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일본 문무성 1호 장학생 아버지에 대한 뭐 이렇게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이야기 하다가 계속해서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김건희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다 지루했고 그 부분 외에는 그마저도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더 혹평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뭐 디올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60%가 넘은 상황에서 내 지지층들 이 사람들만 이해시키면 돼. 역시 대한민국의 30% 정도만 이해시키면은 총선 투표율이 60% 안 나오면 선거 이긴다고 생각하는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늘도 저는 이제 하나 관찰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향이 안 내려간 이제 부산 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밥 시키고 기다리는데, 이게 종업원 아주머니들이 한 50대 후반 정도로 모였는데, 세 분이서 이제 모여서 TV 보면서 윤석열 저거 마누라 카바 치려고 하다가 지가 뒤통수 맞았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식당에서 그러니까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하고 이재명 대표는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기자회견이지 어떤 걸 질문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안 보고 즉석에서 문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나 KBS가 쉴드 친 게 그거 아니에요. 뭐 답도 모르고 답안지도 없었다라고 하고 싶지만 이 KBS가 윤석열한테 정말 어려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약속결인 게 뭐냐면 그런 질문 중에 디올백에 대한 질문 하나만 넣어줘요?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KBS가 윤석열을 그러니까 대담을 한다고 할 때 거기 질문지에 윤석열이 불편한 말한 걸 집어넣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디올백에 대한 것도 절대 디올이라는 말은 넣지 마라. 그 디올이라는 말이 없이 지금 진행된 거 아닙니까? 외국이 조그만
쪽 외국 회사의 조그만 가방 쪼매난 이렇게, 뭐 예. 가방 파우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도 보는 거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왜 미국 대통령들 부럽잖아. 그거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질문들 막 쏟아지고 서로 설전도 하고 그래야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일단 생방송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 중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담으로 끝낸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이런 정부 정말 박근혜도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짜고 치더라도 생방송으로 짜고 쳤잖아요. 기자들 그 질문하는 거 미리 정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방송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번 정부는 그조차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는 답변지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다. 내가 다 답변한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럴 거면 생방송으로 했어야지.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다 답변은 준비된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예. 게 더 웃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론이고 디테일로 한번 가봅시다. 진짜 열받았던 거 조그만 파우치. 쪼매난 파우치. 이게 국영방송이거든요, KBS가. 근데 아니라고요. 뭐죠? 공영방송이라고. 공영방송. 공영방송인데 아니 거기에 앵커가 표준어도 아니고 쪼매난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때에 그 앵커의 태도와 어깨와 허리 각도를 보십시오. 그 완전히 그 노비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마님한테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엄청 밑자락이 깔려 있는 거예요. 태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딱 KBS에서 비판을 하죠. 제가 말 잘못을 했었는데 공영방송인데 지금 국영방송으로 전락해 가는 그렇지, 거다. 그게 이제 윤석열 홍보방송 되는 건데 왜 대한민국에는 국영방송이 없겠습니까? 지상파 중에. 국영방송이 없는 거 아니에요? KTV나 이런 데는 예, 국영방송입니다. 근데 지상파 중에는 지상파라고 하는 공공재를 통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아주 공정하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영방송으로 전락 그러니까 KBS 구성원들도 여기에 분노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거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정부 때는 공영방송한테 뭔가 압력을 안 넣어요. 왜 박근혜 때 생각해보면 막 전화해가지고 공영방송에 전화해고 이정현이가 아따 좀 봐주셔 이런 짓거리도 하는데 이건 예,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지. 그래서 KBS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방송이었다. 처참했다. 저거는요 전두환을 인터뷰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짓거리예요. 차라리 대담을 하지 말고 프롬프터 놓고 윤석열이가 녹화로 그냥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는 게 낫지. 저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딱 보시는 저 장면 있잖아요. 박장범한테 여기 자리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저 앉는 장면. 저는 저게 너무 웃긴 거예요. 행랑아범한테 너 대감마님 자리 한번 앉아볼래? 너 그래 잘못하면 냅다 이제 회초리 쳐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본인도 사실은 5년짜리 임시직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인 양 너 여기 한번 앉아볼래라고 하는 게 너 디올백 한번 매볼래?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계속 가요. 대통령실의 방송 KBS 국민의 방송 어디 갔나? 박민의 방송. 그다음 질문은 쉽고 더 묻지 않았고 아예 묻지 않은 질문에 단독 대담.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 있으면 윤석열이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박장범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맞죠. 저 장면에서 상징적인 게 다 나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좌불안석이라는 걸 저런 거거든. 그러니까 한쪽은 저기에서 박장범 의자를 빼도 안 넘어질걸요? 진짜 앉아있는 자세, 이런 짓거리를 해야 태도에서부터.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전두환 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전두환 때 어르신들이 지금도 윤석열 찍는 어르신들이 또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민주화 시대잖아요. 1987년 이후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KBS 9시 앵커먼이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랄까 사회적 위치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저기 앉아가지고 어디 비루하게 생긴 놈 하나가 앉아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답에 맞춰진 대로 질문하고 자빠져 있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기 언뜻 봐도 지금 카메라가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 방송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몇 명 안 들어가 있는 예. 곳에서 했을 것 같은데 10대를 해놓고 정말 미친 듯이 편집을 하고 저기서 한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저렇게 답변합니다. 했을 것 같은 분위기에 저기에 지금 한 30명 들어가 있고 이게 뭡니까? 내가 봤을 도대체? 때는 편집한 놈들도 윤석열이랑 수준이 똑같은 거야. 그중에 덜어내야 될 거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에는 편집도 KBS를 믿지 못해서 외주를 줬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다 드러내면 방송 시간이 10분도 안 될 텐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분 편성했다 그랬는데 9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90분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드러내고 남은 걸로 90분을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네. 댓글창에 유인원 자세라고 유인원 자세. 딱 맞네. 그중에 저 장범이가 쟤도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저 박근혜 때 KBS 장악했을 때 그중에 한 놈이잖아요. 네. 박장범이가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 그랬는지.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에서 그 조그만 백이죠. 야. 그 외국 회사가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다. 이게 있잖아요. 저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언론인들 숙청한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가 그 나치 부역했던 애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를 망치는 게 저런 새끼들 때문에 그렇거든. 야, 중앙일보 기자 보고 있냐? 너 찔리지 않냐? 니들이 언론이야?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디올백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KBS가 외국 회사의 쪼매난 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국민이 그걸 고지 들을까요? 오히려 저 표현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그래. 어차피 민주 진영 사람들은 안 바꿀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보수들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렇게 던진 것 같아요. 그 보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치 조그만 백이지. 조그만 백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백이 3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이제 KBS 저 방송할 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같이 생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꾸준히 늘어가지고 4만 명까지 찍고 이제 한 2만 명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뭐 훌륭하십니다. 킹 왕짱 우리 윤석열 뭐 대단하다. 방송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 채팅창에 그 마가 때문에 예. 제대로 댓글 못 달게 마가 때문에. 회원 전용으로 해가지고. 네. 구독자 전용. 예. 근데 구독자 전용이 1분이면 풀어지는 거였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채팅창에는 디올, 샤넬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저 대담 자체가 왠지 김건희가 디올백 하나만 받았을 것처럼 몰아가는 효과도 준 거예요. 그 전에 샤넬 화장품이라던가 아무도 김건희가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렇게 대통령실까지 찾아갔으면 온 김에 반환 창고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제 히트는 방송에 안 나온 내용이 히트인 거예요. 반환 창고 이때문에 나 같으면 보여주지. 그렇죠. 받아서 안 쓰고 이렇게 보관해놨다. 있을 턱이 있나? 말 진짜. 반환 창고가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게 보관 대장을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에 이런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최재형 목사. 화장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디오르 조그만 파우치. 뭐 이렇게. 나 부끄러워서 진짜. 아니, 대한민국이 내가 안 찍었더라도 좀 뭔가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덜 쪽팔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상하게 보수만 들어서면은 박근혜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엉덩방아를 찌지 않나. 막 뉴욕타임스에 디올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덜 받는 거. 진짜 말 몇 마디로 스킵해버린 거 있어. 제2부속실. 언론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 만들려고 할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2부속실 만드는데 찬성한다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뭐 제2 부속실이 있어도 예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야, 전 진짜 저 말은 무슨 말이야?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뭐 안 사람이 뭐 모질지 못해서 응. 뭐 박절. 박절하지 못해서 어. 박절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 단호하게 내치지를 못해서 뭐 제2부속실이 있어도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 김건희의 범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런 거요. 안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까봐 걱정했는데 안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진짜 우리가 조마조마했던 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사과할까봐 걱정했고요.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할까봐 그것도 안 해. 저 이유는 뭐겠어요? 김건희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불편한 아니, 거를. 그런데다가 그 뭐 만든다고 막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나를 누가 막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우리 와이프 여러분들 다 알지 않소? 뭐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야, 디올백을 아내 입장에서는 물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표현도 굉장히 기만적인 게 최재형 목사가 막무가내로 막 문 따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며칠 전부터 선물 사진 보내고 카톡으로 시간 잡고 사전에 약속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그 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렇게 물리치지 쉽지 않고 온정이 다 그렇게 가득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면 저도 디올백 하나 들고 가서 언니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 아, 그럼 일단 300부터 준비하세요. 충분히 가능한데. 자, 여러분 010 딱 300까지만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런 거죠.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은 멘트라고 할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는 짜고 나왔겠지만 네. 그 짜는 기준이 뭐냐면 김건희 입장에서 난 무조건 나가서 실드를 줘야지 이것밖에 없었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 윤석열 말대로면 바빠가지고 김건희하고 대화를 잘 못한다면서요. 뭐 약간 조금씩 대화는 하지만은 뭐 싸우지도 않고 바빠서 대화도 많이 못하고 뭐 그런다는데. 관저에 같이 사는 건 맞나? 그러니까 윤석열 말만 들으면 막 새벽 일찍 출근해가지고 네. 밤늦게 퇴근하는 것 같잖아요. 결국 시계 몰래 카메라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공작이죠. 이 말로 윤석을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진짜 공작이지만 받아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었던 부분입니다. 아야, 물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런 논리, 물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논리가 되면요. 대한민국의 뇌물죄는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시계의 몰래 카메라까지도 잡아내는 게 보안이죠. 최고 등급의 보안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청와대에 사실은 업무동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홀딱 뺏길 정도로 그렇죠. 다 스캔하고 들어갔는데 예. 저걸 못 잡아낸 본인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언제 결국에는 이 대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요. 이게 약속 대련이라는 거야. 어떤 답이 나올지 뻔히 알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어? 우리 같은 방송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쉴드 치어야 되는 사람한테 자리를 만들어주고 말하게끔 만들어주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개 유튜브 채널일 뿐이잖아요. 예. 공영 방송을 저딴 식으로 써먹으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똑같은 시간 배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영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럴 거면은 옛날에 이명박이가 KBS 라디오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만 국민과 소통한답시고.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시간 배정해 줘야 공영방송인 겁니다. 괜히 이게 지금 또 오해를 사고 있는 게 KBS와 이 대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전후로 해서 사실은 KBS 분리 징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예가 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서 너네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유예도 아니고 무기한 유예가 됐죠. 그래서 분리징수 아니라 그냥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는 거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어요? 윤 대통령의 대담은 진솔한 생각을 말했다. 진솔한 생각을 말했다. 본인도 안 본 것 같은데요. 역겨워서 못 봤을라나? 근데요, 그 진솔한 생각이란 진솔이 뭐냐면 한자어예요. 진솔이 진실하고 솔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진솔이란 말을 진실하고 솔직하단 말을 합니까? 뭐냐면 진짜 진솔하려면 이런 거야. 우리 집사람이 명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진솔한 거지. 그 전후사정 싹 빼버리고 몰래카메라 공작에 뭐 걸려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진솔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의 윤 대통령 뭐 진솔했다 뭐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의 그 대담을 평가하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으나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게 맞지만 굳이 물어보신다 하면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유 저 아바타 그러니까 뭐야 윤석열이도 한동훈이도 공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바타가 뭐예요? 자기랑 나랑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 그게 아바타잖아요. 예. 진솔한 진솔 정치 공작. 동훈이 얼굴 한번 볼까요? 왜요? 얼굴에 깜짝 묻힌 친구. 저 여러분 동영상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오면 동영상 있어요. 지들끼리 얼굴에 일부러 묻혀. 지 손으로 지 얼굴에다가 계속 저기 깜짝 뭐가 붙이는. 저 비 오는 날 저 홍수 네. 났을 때 비 오는 네. 날 비 왔으면 좋겠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다 한 거랑. 맞습니다. 그리고 빙구 한 컷이나 이거였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모자란 게 그냥 모든 사진 한 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서민 코스프레의 절정인 사진인 거죠. 사실은 뭐 연탄 이야기 어제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연탄이 저도 연탄 봉사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연탄 봉사하면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연탄 한 장이 이렇게 네, 많이 무겁습니다. 4kg, 네. 5kg 정도 네, 합니다. 네. 근데 어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뭐죠? 이거 수레에다가 메고 수레 하나만 거기에다만 담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수레만 밀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상했어요. 사진 찍히려고. 네, 그게 다 사진을 위해서만 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문재인 정부 때 연탄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연탄 가격이 639원이었고 3년을 동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탄 값이 1,000원이에요. 근데 겨울을 나는데 보통 550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55만 원입니다. 지금은. 근데 지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35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55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 늘어난 차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저희 연탄 배달하는 데에만 치중을 했다는 게 정부 여당으로서 보여줄 만한 모습이었나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다는 이재명 대표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연탄 배달 안 해도 되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 뭐 몇십만 장 갖다 떼주고 그걸로 겨울 나 먹고 떨어져. 지금도 연탄 떼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했던 게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보일러만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유나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지리적인 위치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연탄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공급 사업을 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말대로 더 이상 연탄 배달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대통령 특별 대담이 남긴 더 큰 문제. 참모들과 미리 머리 맞대고 사전 토론 준비가 상식. 대통령 없이 참모들이 준비하고 그나마 그것도 참고 안 했다니. 그래서 투명 진솔한 대통령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고요. 중앙일보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에 미흡했다. 동아일보 매정하지 못한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는 왜 그리 매정한가? 야 이분 진보 언론을 끌자 이제. 다음에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야, 이제 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뉴욕타임스가 이 사건 보도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미국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 밥상에 올라가서 정말 야 잡채 없어도 갈비 없어도 훌륭한 밥상 되는구나 아주. 예? 뭐 김건희 반찬, 한동훈 반찬 씹을 게 많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